형님, 저 오늘 그 이야기 드리려고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 받던 날, 저는 마침 아이 학교 상담 중이었어요. 선생님 앞에서 핸드폰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진동이 3번 연달아 울리니까 왠지 손이 먼저 갔어요. 남편 번호였거든요. 남편이 낮에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병원으로 와. 그게 다였어요. 저는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허리를 꺾으며 나왔는데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그다지 가깝지 않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어머니가 좀 무서웠어요. 뭔가를 딱 잘라 말씀하시는 분이셔서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큰형님 내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작은 형님은 조금 뒤에 왔고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린 거를 맡고 계셨는데 눈은 떠 계셨어요.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표정이 없으셨어요. 그냥 천장 보듯 저를 보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뇌에 일시적인 혈류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형님들 얼굴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저는 봤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 그렇게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집이 있으셨어요.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 지금 시세로 따지면 꽤 됐어요. 거기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땅이 경기도 쪽에 조금 있다고도 들었어요. 형님들이 명절마다 그 얘기를 살짝살짝 꺼내는 걸 저는 옆에서 귀동냥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예요. 회사 다니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형님들은 형님대로 사업이다 뭐다 바빠서 솔직히 시어머니 댁에 얼굴 비추는 건 저희 내외가 제일 자주였어요. 가깝게 살기도 했고 남편이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는 성격이어서요. 저도 크게 불만 없이 그러려니 했고요. 근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큰형님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입원 수속을 하면서 어머니 통장 얘기를 꺼냈는데 병원비를 어머니 통장에서 뽑는 게 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합리적인 말이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좀 걸렸어요. 어머니가 이 상태면 통장 관리를 누가 맡는 게 낫겠냐, 인감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남편은 멍하니 듣고만 있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형들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옆에서 그런 건 어머니 좀 나아지시고 어머니한테 직접 여쭤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했더니 큰형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웃는데 눈이 안 웃더라고요. 막내 며느리는 그런 거 몰라도 돼. 어른들 얘기야. 그 말이 어찌나 자연스럽게 나오던지요.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은 그냥 넘겼어요. 어머니는 일주일 뒤에 퇴원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치매 초기는 아니었고 과로와 혈압 문제였어요. 근데 의사가 당분간 안정을 취하라고 했고 혼자 지내시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님들끼리 회의가 열렸어요. 당연히 저는 끼지 못했고요. 결론은 어머니가 당분간 큰형님 댁에 계시는 거였어요. 큰형님 댁이 제일 크다는 이유에서요. 어머니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어머니는 저희 집에 한 번도 오시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나도요. 명절 때 큰형님 댁에서 모이는데 저는 음식 준비하러 새벽같이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 옆에 앉아 말 한마디 나눌 시간도 없었고요. 어머니는 조금씩 이상해지셨어요. 처음엔 그냥 기운이 없어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고 이름이 뭐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어머니, 저 보경이에요. 막내 며느리요 했더니 아, 그래? 하시고 다른 데를 보셨어요.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형들한테 연락해봤는데 큰형님이 그러더래요. 원래 좀 있다 그러신대요. 피곤하시면 그런다고요. 배수롭지 않다는 투였대요. 저는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큰형님 댁에 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한테 밥도 드리고 같이 산책도 하고 큰형님 식구들은 처음엔 좀 어색해 하더니 나중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면 어머니 챙기는 걸 저한테 맡기고 다들 자기 일 보러 나갔어요. 저는 그냥 했어요. 어머니가 안쓰러워서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저는 또 말씀드렸어요. 보경이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보경아, 오늘 날씨 좋다. 딱 그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날 집에 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났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어요. 어머니 상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했어요. 어떤 날은 아주 맑으셔서 저한테 어릴 때 얘기도 해주시고 남편 어릴 때 모습도 얘기해 주시고 어떤 날은 제가 누군지 모르셨어요. 저는 그냥 같이 있었어요. 모른다고 하셔도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가을이 됐어요. 큰형님이 어느 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집 얘기를 해야 한다고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근처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이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얘기도 들었다고요. 어머니가 지금 상태니까 우리끼리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와서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저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거 어머니 허락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야? 형 말이 어머니 지금 제대로 판단이 되실 것 같냐고.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어머니 판단이 흐릿한 틈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남편도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형한테 그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다음 주에 큰형님 댁에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작은 형님 내외도 와 있었고 거실에서 뭔가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방에 혼자 계셨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창문을 보고 계셨어요. 그날 어머니는 맑으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보경이 왔어?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저 방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다 들려. 저는 순간 굳었어요. 어머니, 나 귀는 멀쩡해. 눈도 멀쩡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창문을 보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알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얼마나 혼자 감당하고 계시는 걸까? 그로부터 2주가 지났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직접 전화하신 건 처음이었어요. 보경아, 나 좀 데리고 나가줄 수 있어. 어디를 가시겠다는 건지 여쭤봤더니 동네 은행이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큰형님한테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 건 아닌지 잠깐 망설이다가 어머니가 직접 부탁하시는 건데 내가 왜 형님한테 보고를 해야 하나 싶었어요.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되신 것도 아니잖아요. 은행에 가셨는데 어머니가 하신 일이 뭔지 저는 창고에서 좀 떨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개인적인 일이니까요. 볼일 보시고 나오셨는데 표정이 밝으셨어요. 됐어. 가자.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그 다음 주에 큰형님이 난리가 났어요. 남편한테 전화가 폭주했어요. 어머니가 집 처분 관련해서 뭔가 법적인 조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제한하는 공증을 해놓으셨고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누가 시킨 거 아니냐고. 저는 그 말을 남편한테 전해 들었을 때 뭔가 싸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요, 저는 어머니 은행일 다 모르거든요. 저는 그냥 운전만 했어요. 큰형님이 어머니한테 직접 따지러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슬쩍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재산 내가 지키는데 뭐가 문제야.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판단이 흐릿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누가 어떤 눈빛으로 자신을 보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끔 제 이름을 못 알아보신 게 정말 헷갈리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걸로 두고 싶어요. 형님들은 한동안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사주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형들한테 치였어요. 막내가 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혼자 유리하게 하려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억울하다는 말도 못했어요. 너무 황당해서요. 어머니가 저를 부르신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어요. 큰형님 댁에 있기 싫다고 저희 집 근처에 조그만 집 얻어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랑 가까이 있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제 이름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도 울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땐 더 울었어요. 왜 우냐고 어머니가 물으셔서 저는 그냥 기쁘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사세요. 작은 빌라 한 채예요. 어머니가 직접 계약하셨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도와드렸대요. 저는 매일 아침 어머니 댁에 들러서 같이 밥 먹고 와요. 어머니가 안 오셔도 되는데 오는 거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게 좋아서 가거든요. 솔직히요. 남편은 형들한테 여전히 치이는 편이에요. 어머니 일로 관계가 많이 어색해졌거든요. 남편이 힘들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형들이 뭐라고 해도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라고. 우리가 어머니한테 잘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를 믿어주신 거라고.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지난달에 제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제 친정어머니도 요즘은 건강이 안 좋아서 잘 못 챙겨주시거든요. 어머니가 미역국 뚝배기를 들고 오시면서 내가 잘하나 모르겠어. 간 좀 봐봐 하셨는데 저는 그 국이 제가 평생 먹은 미역국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러주신 날부터 저는 이 집안의 딸이 된 것 같았어요. 뒤늦게요. 그래도 됐어요.